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싹으로 연두빛으로 물들더니 지금은 세상이 눈부시게 온통 꽃잔치를 하네요. 우리도 꽃구경하며 고려 여행을 시작할까요? 고려가 거란의 침입을 물리친 이후 약 80년간 평화와 안정을 누립니다. 그 안정 속에서 고려 내부는 문벌귀족의 부정과 부패가 점점 골마가고 여기에서 소외받은 무신들과 과중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하층민들의 불만이 점점 커져갑니다. 문벌 귀족들이 주도한 고려 사회가 무너지게 된 사건이 이자금의 난과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죠. 이자겸은 경훈이씨 가문인 문벌 귀족의 대표적 인물로서 자신의 외손자인 인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큰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두 딸을 인종과 혼인시킴으로써 막강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이에 왕위의 위협을 느낀 인종이 1126년 이자겸의 반대파와 손잡고 그를 제거하려고 하죠. 이를 눈치챈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켜 오히려 인종을 감금하고 스스로 국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에 인종이 이자겸 일파인 척준경을 설득하여 이자겸을 제거함으로써 이를 진압하게 됩니다. 이자겸의 난 이후 왕권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 정지상입니다. 그는 서경 출신 승려 묘청을 추천하자 인종은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개혁을 추진하지요. 묘청 세력은 고려를 황제국이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여 금나라를 정벌하자고 하면서 서경으로 천도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함에 따라 서경의 궁궐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정치적 위기감을 느낀 김부식을 비롯한 개경의 귀족 세력들은 유교 이념에 따라 사회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경 천도를 중지하게 만들지요. 서경 천도 계획이 중지되자 묘청 세력은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자 김부식을 총사령관으로 한 관군에 의해 1, 2년 만에 진압되면서 묘청의 난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고려 내부에서 권력의 독점을 둘러싼 두 차례의 난이 일어나면서 왕권은 약화되고 문벌 귀족 사이의 모순이 노출되면서 하층민들은 더욱 살기 어려워지고 문신 귀족의 정치로 차별받던 무신들의 불만이 점점 커져가면서 결국 무신들이 급기야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 문신 귀족들이 정치를 주도하는 고려 사회에서 무신들은 이품 이상의 관직에 오를 수 없고 군대 최고 지휘관도 무신이 아니라 문신이 맡아 보았습니다. 하급 군인들도 군인전, 즉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할 토지조차 받지 못하여 불만이 많았죠. 게다가 인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의종은 연일 사치와 향락에 빠져 정치를 돌보지 않았고 문신들이 무신을 업신여기는 풍조는 더욱 심해가고 불만은 쌓여갔어요. 무신들 중에 정변을 일으킬 계획을 세운 이가 이해방을 비롯한 하급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상품 상장군인 정중부를 찾아가 사전에 그의 동의를 받아내기도 합니다. 1170년 의종 24년 당시 의종은 개경에서 보현원으로 가는 행차에서 도중에 잠시 쉬어갈 겸 적극적인 연애를 베풀면서 무신들에게 오늘날 맨손 격투기인 수박회라는 경기를 시켰어요. 무신 가운데 정삼품 이송이 있었는데 그는 나이도 많고 체력이 좋지 않아 젊은 무인과 시합을 하다가 힘에 부쳐 포기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것을 본 할례라는 젊은 문신이 느닷없이 이송 앞에 다가가
큰 소리로 꾸짖고 조롱까지 하면서 뺨을 내리칩니다. 이를 본 무신들 중 예의방 이고가 칼을 빼들려고 하자 정중부는 눈짓을 주면서 조금 참으라고 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의정은 자리를 파고 저녁 무렵 길을 떠나 보현원까지 이르렀을 때 결국 참다 못한 예의방과 이고는 마침내 보현원에서 많은 문신들과 내시들을 살육하고 이어 개경으로 돌아와 궁궐에 있던 문신들과 내시들을 향해 유혈 참극을 일으킵니다. 다음 날에는 의정을 폐위시키고 그를 거제도로 유배를 보내며 무신들의 시대를 열어 나갑니다. 무신정변 3일간의 기록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사치와 향락에 빠진 고려 18대 왕 의종. 문신들과 어울려 노름에 빠진 지 벌써 여러 해였다. 궁궐 밖으로 나도는 왕을 호종하며 불만이 쌓여간 무신들. 그날도 의종은 놀이를 위해 보현원으로 향하는데 어가보다 먼저 들어간 무신들이 병력을 장악하고 수많은 문신들이 그들의 손에 살육된다. 다음 날 의종을 모시던 환관들이 무신들을 막기 위해 모의한다. 그러나 밀고자에 의해 계획이 누설되고 20여 명의 환관들은 무신들의 칼에 목숨을 잃는다. 정변 3일째, 의종은 모든 것을 잃고 무신들에 의해 폐위된다. 의종의 동생을 고려의 새로운 왕으로 내세운 무신들. 향후 100년간 지속된 무신 정권이 시작된 것이다. 문신의 관을 쓴 놈들은 설이라 할지라도 단 한 놈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 손으로 그놈들의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정중부, 예의방, 이고 이 세 사람의 지도로 일어난 무신정변으로 세상은 무신들의 천하가 되었으나 무신들 안에서도 권력 다툼과 반란으로 빚어진 유혈극은 거의 해마다 되풀이 됩니다. 무신 정권이 들어서자 가장 반기를 든 인물은 정변 3인방 중의 한 사람인 이고란 인물입니다. 무신정변 이후 권력이 정중부와 예의방에게로 집중된 것에 불만을 품고 정권을 독차지할 목적으로 거사를 꾸미는데 사전에 이 업무를 알게 된 예의방은 이고를 찾아 철퇴로 내리쳐 죽입니다. 이고의 반란이 진압된 지 1년 후 명종 3년 동국면 병마사 김보당과 서경유수 조이총 등 문신들이 유배된 의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기 위해 무신정권의 반기를 들고 잇따라 군사를 일으켰으나 모두 실패하죠. 이로써 무신정변으로 문벌귀족이 몰락하고 무신이 고려의 새로운 지배층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정권을 지게 된 무신들은 무신들의 회의기구인 중방이란 기구를 통해 주요 관직을 독차지하였으며 토지와 노비를 마음대로 약탈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왕은 그야말로 허수아비나 다름없었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신 권력자는 예의방에서 정중부로 이어지고 그 뒤에 경대성과 이의민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최충원이 이의민을 제거하고 난 뒤부터 비로소 무신정변 이후의 혼란한 정국이 수습됩니다. 최충원은 불안한 무신정권을 안정시키고 혼란스러운 정치 현실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강력한 통치기구인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인사, 재정, 감찰 등 국가 운영의 중요한 사무를 독점적으로 처리해 나갔으며
자신의 사병 집단인 도방이란 기구를 만들어 자신의 군사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등 독재 정치를 강행하고 심지어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왕까지도 갈아치우기도 합니다. 최충원의 뒤를 이어 권력을 잡은 그의 아들 최훈은 자신의 집에 정방을 설치하여 관리의 인사행정을 맡게 하고 삼별초라는 군대를 두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나갑니다. 또한 과거를 통해 문학적 소양과 행정 실무 능력을 갖춘 관리를 적극 등용하였는데 이규보가 그 대표적 인물입니다. 무신 정권이 성립된 이후 무신 간의 권력 다툼이 계속되어 나갔을 때 백성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무신 집권 세력들의 수탈이 더욱 심해져 갑니다. 특히 향, 부곡, 소에 사는 백성들은 일반 군인에 비해 더 많은 세금과 부역에 시달렸지요. 이러한 때에 무신들 중 이어민이 천민 출신으로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자 농민이나 천민층이 이에 자극을 받아 그들도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 무신 집권 시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농민과 천민의 봉기가 잇따라 일어납니다. 공주 명학소에서는 망이 망소의 형제가 봉기를 일으켜 충청도의 대부분을 점령하는 기세를 떨쳤으며 경상도에서는 김삼위와 효심이라는 농민이 연합하여 대규모의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김삼위와 효심의 난이 진압되고 최충원이 정권을 잡게 된 이후에는 하층민의 봉기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분 해방을 외친 만적의 난입니다. 만적은 당시 제1의 실권자였던 최충원의 산업이었죠. 무신정변 이후 이어민과 같은 미천한 신분이 최고 권력자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도 이어민처럼 출세할 수 있다고 믿었지요. 어느 날 그는 동료인 노비들과 함께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주변의 노비를 불러 모아놓고 선동합니다. 무신정변 이후로 많은 고관이 천한 출신에서 나왔다. 장수와 재상의 시가 따로 있을까 보냐.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왜 우리들만 주인의 매질을 당해가며 뼈가 빠지게 일만 해야 하는가. 이 말을 들은 노비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만적의 말에 힘찬 박수를 보내며 만적을 그들의 지도자로 따르며 거사를 준비합니다. 거사 당일 아침이 밝았다. 그러나 난을 일으키기엔 노비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 대궐한 환관과 관노들의 호응도 감감무소식.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자 만적은 나흘지를 다시 기약하고 무리를 해산시킨다. 하지만 노비들의 반란 계획은 곧 최충원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분노한 최충원은 즉시 군사를 풀어 노비들을 잡아들인다. 만적을 비롯 반란을 시도한 노비들을 체포한 최충원. 전노는 사람이 아니다. 불에 태우는 다비도 말 것이며 땅에 묻어 거름으로 쓰지도 말거라. 강물에 수장하여 물고기 밥으로 던져주거라. 결국 100여 명의 노비들이 산채로 강물에 수장된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고자 했던 그들의 꿈도 함께 수장되는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무신정변과 하층민의 봉기를 보았습니다. 오늘 다룬 두 사건들이 일어난 원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차별 때문이었죠. 소외받고 차별을 당해온 무신과 하층민이 결국 그 분노를 터뜨린 것입니다. 무신정변을 일으킨 무신들은 결국 권력을 장악하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만 하층민들이 일으킨 난들은
거의 실패합니다. 특히 노비였던 만적이 차별 없는 사회와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꿈은 이루지 못하였지만 그가 뿌린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항을 볼까요? 시나리오 상황을 보고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내용을 보면 왕명으로 스바케에서 상대를 이기지 못하여 도망친 대장군 이송에게 한대가 다가가 뺨을 때리는 장면이지요. 결국 이 사건으로 무신들의 불만이 폭발하여 무신정변을 일으켜 의종이 왕위에서 쫓겨나 거제도로 유배당하게 되죠. 다음 문항은 노비들이 모여 장수와 재상의 씨가 따로 없다 하며 봉기를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최충훈의 노비였던 만적이 신분 해방을 위해 봉기한 난이지요. 이상으로 고려의 무신정변과 하층민의 봉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는 몽골의 침략에 맞선 김윤우와 삼별초의 활약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겨울의 풍파를 이겨낸 꽃들처럼 활짝 웃으며 힘내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